그래서 일어날 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어원이 일어날 기에서 내려오는 건데,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음운동으로 다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 지킨다. 원래 기일주 기생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양의 근육도 아니고 음의 근육도 아니고 이상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위치상으로 보면 갑부터 해서 을, 병, 정, 무, 기, 경신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신, 임, 계 하면서 위치상으로는 또 양의 그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양의 근육도 들어갔다가 음의 근육도 들어갔다가 막 그걸 하거든요. 뒤에 이제 이것도 간단하게 그 보는 법이 있어요. 10간 중에서 10가지 그 우리가 간지 중에서 딱 하나가 불규칙하거든요. 아무리 앞으로 공부해서 대조를 해봐도 기날 태어난 사람은 안 맞아요. 아주 희한하다니까. 그거를 내도록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왜 기는 안 맞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쓰는 방법만 딱 공식처럼 가르쳐 드릴게요. 기날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보세요. 그냥 1등, 복 많은 거. 사유축이 팔자에 있으면 무조건 복 많다고 해서. 잘 산다.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이 있으면 2등. 그 다음에 3등. 인호술. 인호술이 있으면 3등. 4등. 해묘미. 있으면. 그러니까 기일주 왔는데 해묘미가 지지에 깔렸다. 참, 평생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게 뒷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하다가 이제 우리 변화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설명을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설명하는 척도 없고, 저도 그게 수년간에 걸쳐서 왜 기는 한 번이 제대로 안 맞을까. 막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떤 기의 운동성 때문에 생긴다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왔는데, 기일주 왔는데 그냥 사유축 있다. 그냥 니는 복 많다. 이러면 돼요, 그냥. 원래는 안 꺼내놓으려다가, 꺼내놔라 해서 바지를 내려야 되나. 그러고 실제로 기일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가두는 습성 때문에 우리가 이게 농담이지만 그 남자 입장에서 볼 때 기일주 여자는 건드려도 말을 안 한다 했어요. 어디 가서 안 떠드는 거라. 왜? 거두는 것이 자기의 본 운동성이기 때문에. 근데 괜히 갑일주 건드려가지고 온 동네 소문나지 말고 건드릴 때 일주 물어보고 기일주면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말 안 해.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안고 포듬고 자기 거 싹 한단 말이죠. 말을 안 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은큼하다는 소리도 하는 거죠. 은큼. 예, 은큼.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해도 돼서 안 했는데, 근데 남들이 보면 저게 은큼하게 말 안 했다. 이거하고 뭐 같은 거죠. 그래서 간직한다. 결국은 뭐냐면 이 기가 음운동의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음운동의 제일 첫 번째고, 그죠? 갑이 양운동의 첫 번째잖아요. 그죠? 양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음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갑하고 기하고 합을 하면은 그것을 옛날 책에 중정지합이라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죠? 갑하고 기는 중정지합이 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합이라는 거죠. 그 이제 그 다음에 이 경은 무식이거든. 무식. 경일주들은 시비분란이 일어나도 자기가 손해를 봐도 니하고는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는 좀 무식.
그죠? 일종의 종혁이잖아요. 그죠? 종혁. 종혁. 그러니까 경일주들 만나면 이 경은 뭐냐면 경일주들은 우리가 이렇게 딱 만나보면은 경이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경이 싸고 있는 것은 그죠? 을과 합을 하잖아요. 그죠? 다들 외우셨죠? 설마 이거 공부 안 하고 오신 분 없죠? 을하고 경하고 합하면 금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하고 을하고 만나서 어떻게 금이 되느냐? 이거 이제 옛날 사람이 그럼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루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가을에 그죠? 이게 가을이잖아요. 가을. 가을이고 을은 봄이잖아요. 그죠? 봄. 계절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봄에 만물이 팍 펼쳐나오고 난 뒤에 가을이 되면 열매로서 싹 다시 거두어 들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열매잖아요. 금은 열매잖아요. 그죠? 열매. 그죠? 열매면서 결실이잖아요. 결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사물에서 우리가 따진다면 풀. 그죠? 그러니까 만물이, 과일이 열리면 그죠? 경에 의하여 만물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지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만물이 단단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옛날 책에 나온 게 뭐냐. 이걸 그냥 춘추지압이라 이랬다는 거죠. 춘추지압이다. 그죠? 그, 저거는 다는 이거 읽어보고 알고는 있는데, 이 왜 났을까? 이거 뭐, 그 궁금증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성품적으로 우리가 금을 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 그러고 봄을 목을 인이라 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인의지압이라고도 해놨다는 거죠. 인의지압.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문자로만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너무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거 적어 놨는데 왜 적어 놨을까, 이렇게. 그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을을 만나면, 그죠? 풀이 가을을 만나면 결실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딱 맞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봄에는 결실이 안 일어나니, 안 이루어지니, 그죠? 을경합이 안 된다. 이래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팔자인데 이 팔자가 이제 철학원 서기로 가는 게 있어요. 경진의 을류에 다시 병장 준비 중에 근사 을류 맞죠? 이렇게 이 팔자가 이제 그 있는데 예문을 한번 재미삼아 적어놨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철학관을 탁 갔는데 이제 취직하러 갔는데 그 쌤이 뭐라고 하냐면 합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그 이 팔자를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데 이렇게 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 우리가 만물의 결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운동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팔자가 유, 신, 미, 오, 사. 이제 을경합이 안 되는 거 보입니까? 여름과 봄으로 가버리잖아요, 팔자가. 그러니까 그때 화두가 왜 그 영감님이 저 팔자를 보고 을경합인 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 서기를 썼을까. 그런 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이해하면서 해석했던 내용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종혁, 무식. 그러고 그 경이라고 하는 일주들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도 뭐 경일주고, 그제 우리가 혁명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경날 태어났잖아요, 그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그 대조해 보면 1대1로 싸우면 안 져요. 무식하거든. 그런데
감정을 건드리니까 잘 무너지더라는 거죠.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려웠어요. 이러면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왜? 안으로 품고 있는 것은 가장 부드러운 것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면성 때문에 그 경일주들 앞으로 이렇게 뭐 그거 할 거 있으면 감성에 싹 건드리면 경일주들은 잘 무너져요. 웃작게 해. 그리고 의리라는 것도 참 보면 저도 경일주인데 이렇게 보면 옷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속옷도 안 갈아입고 진짜로 그래. 경일주들 이렇게 보면은 잘 안 갈아입거든요. 때에 대한 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씻죠. 그래서 하여튼 경의 속성이라는 건 그렇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만물을 굳히고 단단하게 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안에 가두는, 그죠? 가치 있는 것을 안에 가두는 힘이라는 거죠. 결국 부자들 저번에 보니까 롯데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도 경일주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금기를 많이 갖고 있다니까. 그 자체가 뭐냐? 비견이건 겁재든 상관없다니까. 움켜쥐는 그 운동성 때문에 잡아넣는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팔자를 모르게 끄들랑 팔자에 경 있고 신 있고 지지에 신유 있다. 아, 잘 살겠구나. 그래 보면 된다니까. 인묘진이 있다. 저 돈 안 되겠다. 그래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삶의 도끼와 같은 힘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만물을 결실한 뒤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죠?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그 신을 갖다가, 그죠? 추상의 살초다. 풀초. 추상의 살초. 그러니까 가을 바람에, 그죠? 그 잎이 벌어졌던 걸 모두 다 베어내버리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 자체가 뭐냐면 척대, 그지? 자고, 눈꿈, 그 다음에 이것이 시비의 힘이라는 거죠. 팔자에 신이 2개 있고, 이러면 한번 이야기해보라니까, 니 와 그래? 너한테 못 박는 소리를 잘하노? 나는 안 그랬는데, 주변에 물어봐라. 니가 그런 소리 안 하나? 한다니까요. 안 믿는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뭐냐면, 이 신이 있는 사람, 시시비를 잘 가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시집을 잘 못 간다는 거죠. 신날 태어난 사람들, 특히 그런 속성이 강하거든요. 저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그죠? 신과 병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잣대와 그 어둠을 밝히는 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신이 있으면 일종의 그 고초살로 그 씨름씨름 앓게 하는 병으로 잘 드러나는 거죠, 이것도. 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만드는 어떤 그 공중품. 그죠? 그래서 일종의 바늘로 보면 됩니다, 바늘. 정확하게 찌를 수 있는 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이 운동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뒤에 팔자풀이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시비를 가려야 될 일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운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임은 뭐냐. 실제로는 음운동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딱 거두어서 안쪽에 넣어놓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책에 임이 3개면 대부다 이랬거든요. 임이 2개면 중부, 임이 하나면 소부. 왜? 이유도 없이 임이 3개면 와 부자다 있느냐. 정확한 안으로 다 집어넣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임이 있고 신이 있다. 얘 부자 되겠다. 이미 그 자체에서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은다. 그 서태지가 임자생의 임머의 이민일주에 하여튼 임자가 이렇게 천간에 임으로만 쫙 이루어졌거든요. 저번에 팔자를 또 보니까, 그런 거라. 임.
그럼 유일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유일성. 임신할 때도 그죠? 이렇게 쓰죠. 원래 이렇게 써요. 임자가 옛날 고문에는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아서 잉태시킨다. 최소 단위로 모아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일성은 뭐냐면 제일 혼자 그 집안에 남들 다 사업하는데 혼자 장사하고, 남들 다 직장 다니는데 혼자 사업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 모인데 혼자 모자 쓰고 있고. 이면 그런 유일성.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거 테스트 해보거든요. 여러 사람 모여 있으면. 혼자만 티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이밀주들. 혼자만 뭔가 딴짓을, 딴 모양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런 유일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 세월, 그죠. 실질적으로 음양 운동이 사실 일어난 거, 여기까지 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 개까지 봤을 때, 요 놈은 음양을 다 가졌다, 이래 봐도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아까 음운동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열로 쳤잖아요. 그죠? 신은 주로 서리, 이런 걸로 치면 돼요, 서리. 우리가 사물에서 관찰을 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아까 그걸 빼먹었는데, 을경 다음에 병신합수 하잖아요. 병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어떤 기운이, 그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이고, 그죠? 문명지상이 됐을 때, 멀리 있는 이 병이, 그죠? 딱 떠오르면 신을 녹이잖아요. 그 서리를. 그럼 지상에서 일종의 수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병신합수를 하잖아요. 그죠? 병신합수. 이게 이제 언제 관찰할 수 있느냐? 산에 다이 보면 알아요. 산에 다이 보면 밤에 서리가 내리든지 탁 있다가 해 뜨면 만물이 싹 녹아내린단 말이죠. 질퍽질퍽 이라면서. 산 타러 올라갈 때는 뿌득뿌득 하면서 올라갔다가 산에서 이제 해 뜨고 내려올 때는 전부 질퍽질퍽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것이 지상의 물성을 바꾼다 해서 위험지압이라거든요. 갑자기 한자가 생각이 안 난다. 알지? 위험지압.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정은 뭐냐면, 정임합 하잖아요. 그죠? 정임합. 정임합 하는 것은 뭐냐면, 안으로 끌어모으려는 그 속성, 잉태하려는 속성에서 이 정화가 싹싹 건드리면 이게 벌어진단 말이죠. 그죠? 결국 그것 때문에 양이 다시 열리는 것인데, 요 양이 다시 열리는 첫 단계가 뭐예요? 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은 가두어서 넣는 거고, 정은 싹 풀어서 해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연애 기술, 정임이 팔자내에 있으면 연애를 잘한다 했거든요. 아깝기 전 정이 없어요. 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정에서, 뭐냐면 그런 운동성을 발휘하면, 결국 새로 태어난 생명 자체가 목이라 칭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죠? 임수에서 발산되어서 다시 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목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음란지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란하다 이거죠. 음란지압이라 하기도 하고, 다른 책에 또 뭐라고 적힌 게 있는데,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같이 적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런 거죠. 요 놈은 이게 변화 양상이 아주 희한한 게 이게 갑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가 임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물에서 일종의 뭐냐면 이걸 수증기로 보면 돼요. 수증기. 필발, 걸어다니는 발자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 천자 위에 하늘 위로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기가 들려서 올라가면 개가 되고 뭉쳐서 다시 내려오면 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한겨울에 이제 요 어르신들은 이제 다 아실 건데 옛날에 보일러 뗄 때 요 안에 내 수기가 이렇게 가다가 한겨울에 어떻게 됩니까? 동파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얼지 말라고 맨날 불 갖고 갖다 떼야 되잖아요. 이렇게 신문지 일하고 창하쌤하고 많이 했어요. 둘이 맨날 집에 보일러 맨날 터지지 말라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신문지 불 붙여갖고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하여 그죠? 물이 쇠를 찍고 나오느냐 이거죠. 그죠? 그 힘이 뭐냐면 수기가 얼기 시작을 하면 양으로 우리가 반생반극 하잖아요. 목기에 찍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일주들은 성격을 잘 보시라니까요. 개날 태어난 사람들은 방금 이러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뭐 딱 순간적으로 변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야 순수성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유독 나는 순수하다 이래 생각한다고. 개라는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 개날 태어난 사람들 속성을 보면 이 운동성이 반대로 가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얼었다가 녹으면 하강하고 올라가고 이 운동성 때문에 개날 태어난 사람들은 유독 그 성격이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고결하다. 이혼도 잘 안 해줘요. 왜? 나의 인생에 흠집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편집성, 이런 것도 심하면 이제 편집성, 이런 것도 가는 거죠. 편집성. 그래서 개는 변색이 수시로 양으로 갔다, 음으로 갔다. 깨끗함을 주장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별로 주변에 깨끗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본인은 그렇다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운에서도 적용을 해보고, 또 사물에서도 뭔가 적용을 해보고, 그 뭐 대운에서 그 병운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반길방용 보면 되는 거죠. 무운에 들어왔다. 운이 좋나 나쁘나 모르겠다. 그런데 팔자 안 보았는데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이렇게 된다니까. 운동의 반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거기서 남녀를 따졌을 때 여자는 목화가 있으면 좋고 그렇죠. 잘 써먹을 것이고 남자는 금수가 있으면 잘 써먹을 것이다. 그러면 금기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 했는데 여자가 금기가 많으면 부자는 되는데 외롭다. 경 있고 신 있고.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는 하나의 우리가 그 어떤 기운적인 그 전체적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간지를 보고서도 이미 이거는 일단 복 있음, 복 없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자세하게 이 사람 직업이 뭐다까지는 지금은 할 수 없더라도 뒷날에 이것이 확장이 이제 직업까지도 이제 자꾸 분류해내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그 우리 사이트에 무료로 볼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이트 그 홍익 TV 있죠? 홍익 TV에 그 보면은 검색창이 있잖아요. 검색창. 여기다가 중국의 역사를 한번 쳐보세요. 중국의 역사를 치시면 거기에 뭐냐면은 강자가 하나 뜰 건데 여기 11강, 12강을 보면 갑골의 시대, 갑골의 문화성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갑골의 시대, 그다음에 갑골의 문화성.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지적인 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옛날 우리가 그 실제로 그 요것의 기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설명을 조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달된 배경은 원래 거기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수렵, 전쟁, 농사 이런 것을 쓰기 위하여 발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천간적인 것은 하나의 기질이나 우리가 꿈을 꾸는 어떤 단계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제 지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많이 간섭하고 있다는 걸 이제 거의 다 간섭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무게. 무게. 예. 그러니까 무가 아까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구의 열이 극단으로 이루면 극단으로 분열한 상태거든요. 실제. 우리가 질량이 증가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물의 그 무성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진공 상태다 이래 보면 되죠. 진공. 그러면 이것을 메꾸기 위하여 아까 저 부항도 얘기했지만 요것에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뭐가 생깁니까? 지상의 그 다른 기운들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점이 빨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는 수 없이 따라왔다는 거죠. 따라온 놈이 뭐냐? 개수라는 거죠. 떠오르는 수기는 개수잖아요. 그지? 여기, 이게 번져 있다면, 그 질량을 맞추기 위하여 개수가 빨리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게 이제 빨리 올라가면서 요 안에 그 기압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정지압이라 했단 말이죠. 정없이 그냥 사물의 운동을 맞추기 위하여, 온 것이다. 무정지압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도 사실은 이런 운동성과 사실은 똑같이 일어났다가 간다는 거죠. 여기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압이 쓱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그거 왜 아로 변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임계일주들이 물을 관으로 삼잖아요. 그죠? 토를. 그러니까 실제로 노랑 늙은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무성한 놈이잖아요. 무성한 놈. 그죠? 무정한 이해가 되는데 예. 그게 하로 되잖아요. 화는 결국은 공중에 떠오르는 운동성이잖아요. 화기. 예. 그러니까 화를 이제 불러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운동성으로서 이해하니까 금방 납득이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 저한테도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좀 빨리 배웠을 건데 이렇게 이제 옛날 책에는 자꾸 언질만 던져놓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책들이 조금씩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좀 낫다는 거죠. 그래도. 기일주의 예. 일가들이 좀 안심하고 저희가 감춘다고 얘기한다고요. 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느 스님이 그래야 돼. 여자 기일주, 남자 격일주, 하여튼 은큼하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속하면 되게 건강한 잘 살겠죠? 쌤 수업 중입니다.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한번 보세요. 기일주들이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속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일주들 이래 보면 원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환경으로도 또 잘 말려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